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8일자 77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보실게요. CL 차트고요. 뭐 항상 그렇듯이 investing.com 차트는 최근 월물만 보여주기 때문에 목요일자로 3월물이 4월물로 다 롤오버를 해서 볼륨이 넘어갔는데도 인베스팅닷컴에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항상 그랬듯이 파란색으로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을 만들었고요. 빨간색이 세틀먼트입니다. 오늘 세틀먼트가 76.5로 세틀이 됐고요. 요새 콘텐고라서 3월물이 4월물보다 낮은 상태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점을 생각을 하시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상승하는 것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고점 치고 하락, 뭐 거의 세 개 다 도지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목요일장 약간 상승하는 분위기였다가 금요일장에서 바로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패러렐 채널에 평행하게 또 그려놓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 파란색으로 전에 그려드렸죠. 왜 파란색인지는 전에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지지받아서 결국 다시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고, 그 세틀먼트 가격 자체도 여기서 올라가는 업 트렌드 라인에서 걸쳐서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역시 빨간색 레인지와 핑크색 레인지 유효하고요. 계속 사이드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점과 연결된 패러렐 라인을 그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기존에 있었던 프라이스 채널과 거의 정확하게 평행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프라이스 채널, 다음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의 익스텐디드 버전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한데, 그러면 왜 지난주에는 그리지 않았느냐? 포인트가 두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게 다음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으로 그려도 되는지가 사실은 컨펌이 안 된 상태였죠. 그런데 월요일에 고점이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일치를 하는 상태로 반락을 하는 바람에 세 개의 선으로 다운 트렌드가 됐고, 이게 절묘하게도 기존에 있었던 패러렐 채널과 패러렐한, 그러니까 평행한 선을 그려주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패러렐한 라인이 이거 하나, 그리고 이 원래 있던 패러렐 라인 둘, 그리고 그거에서 약간 익스텐디드 했었던 파란색 줄 셋, 그리고 오늘 그린 이 라인까지 네 개가 평행하게 된, 다시 말해서 계속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로 내려오던 것이 익스텐디드 된 게 컨펌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12월, 1월 걸 보고서 1월 중순쯤에 빨간색 라인과 핑크색 라인이 레인지를 이루어서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드렸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깨지는 게 여기까지 이렇게 깨져서 올라갔지만 여기서 쉽게 안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었죠. 여기서 반전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튕겨져 올라갔고,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 걸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다시 반전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어떤 딱히 다른 시그널을 주지 않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70레벨이 굉장히 강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한 70 라인이 바로 여기에서 83에서 70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0을 금방 회복을 했었기 때문에 70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레인지가 조금 빨간색으로 줄어들지언정 레인지 무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과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이 평행하다는 게 밝혀져서 2월 13일의 고점이 이것을 컨펌해 줌으로써 무슨 결과가 되었느냐. 평행하게 이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는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을 형성한 데에서 확실하게 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밑에 빨간색 로어 레벨, 핑크색 로어 레벨이 깨져서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빨간색 레인지, 핑크색 레인지 안으로만 계속 갈 것처럼 보였었던 장이 월요일 23일의 고점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 형성이 되면서 빨간색, 핑크색도 뚫고 내려가서 70을 깨고 60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기술 분석에서 어떤 지지하게 그 지지를 받는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마켓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옆으로 가는 레인지 무브였었던 게 이 한 점으로 인해서 다운 트렌드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의 무게 중심이 하락으로 확 넘어간 계기가 월요일 고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CL은 뭐 이번 주 CL은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뭐 여기죠. 여기랑 이 위에 이 라인에 걸쳐서 지지저항 받았다는 거야.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 포인트로 인해서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 컨펌이 됐고, 그래서 더 밑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생겼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ES를 보겠습니다. ES는 보시면 특별히 따로 그린 게 이 트렌드 라인 하나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주까지 여기 있었고 월요일 장이 만약에 빠졌다면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깨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월요일 장이 갭이 생기면서 위로 올라가서 시작을 했고 몇 가지는 빠졌지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장이 펼쳐졌죠. 그럴 때는 장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이미 그 전주에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 전전주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지난주에서 있었던 트렌드 라인인데 그게 깨져서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는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딱 있는데 여기 자기 시작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바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이 돌파가 됐지만 컨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트렌드 라인 안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CPI 때문에 올라갔다 갈피 못 잡고 어디로 갈지 모르다가 목요일
장에서 살짝 오름세를 보이지만 이 라인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빠져서 목요일장에서 여기에서 지지받고 끝났고 세트란 다음에 뭐 금요일장에서 바로 돌파가 컨펌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트렌드 라인도 돌파가 안 되고 계속 기준선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목요일장이 형성이 됐고 뭐 금요일에 바로 빠지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지지선 그리고 어퍼 트렌드 라인 지지선 있고요. 그 다음엔 내려가는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이 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옐로우 라인도 지지선들이 지금 다 강합니다. 그래서 쭉쭉 빠진다고 하더라도 반전반전 하면서 빠질 거고 그게 아니라 다시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이 저항선 뚫고 올라가야 되고 이 트렌드 라인 강했죠. 두 번이나 작용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도 강하죠.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전 고점인가요? 전 고점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네 가지의 저항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Q 보시면 NQ는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빠져내려와서 다시 지난주에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인가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패러렐 채널에 로어 리밋 있고 그 다음에 12,262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가나 했는데 역시나 월요일장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 CPI 영향 받아서 올라가고 목요일도 그 수요일까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여기는 아까 어디서 막혔죠? ES에서 고점에서 코릴레이트 돼서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맞아서 떨어져서 쭉 빠져서 내려오고 이 로어 리밋 뚫고 내려왔지만 금요일에 완전히 컨펌 받았습니다. 뭐 이런 상태인데 컨펌 받고서도 쭉 빠져서 내려와서 더 강한 12,262선에서 또 지지받고 결국은 올라서 장이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장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뭐 딱히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레벨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에 떨어져서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그 전 고점들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란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바꾸겠죠.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이 라인들을 기준으로 이 네 개의 지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고 사실 오를 경우에 첫 번째 만나는 게 이 패럴 채널의 로어 리밋 그 다음에 옐로우 라인 이 정도로 이 안에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다른 눈에 띄는 레벨들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NQ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강조드리지 않아도 이 레벨들이 어떻게 맞아서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 어퍼 트렌드 라인의 레벨이 얼만큼 잘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볼 텐데 비트코인은 할 이야기들이 많죠. 일단 떨어졌습니다. 지난주가 여기까지 떨어져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떨어져서 빨간색 선 제가 중요한 트렌드 라인 두 개를 빨간색으로 전에 그려드렸었는데 그때 금요일장에 여기서 빨간색에서
닿지 않았지만 지지받고 오르는데 주말 동안 이 빨간색과 옐로우 레벨 21,871.3 이 라인을 사이에 둔 이 삼각형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다가 결국은 14일 화요일에 올라갔고요. 왜 올라간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다른 NQ도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오르지 않았는데 여기서 부스팅 해버리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옐로우 레벨이 돌파되는 순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옐로우 레벨 돌파라는 순간 이 위에 있는 레벨들이 뭐 이런 애들 있지만 역시 제일 위에 있는 선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확실한 저항선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항선 설정을 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저항선 만나서 그 세틀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일 넘어가자마자 더 치고 올라갔죠. 더 치고 올라갔으면 이거 그리고 옐로우 라인은 원래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다음 날에는 16일, 그러니까 15일 날에는 이 파란색 선 그려놨겠죠? 그리고 나서 16일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으니까 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라인도 다시 그렸겠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왜 옐로우 라인을 여기에 이 고점을 안 잡고 옐로우 라인을 그렸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서 고점 치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막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살짝 뚫었지만 다시 빠졌어요. 그 얘기는 이 포인트가 한 번, 두 번 저항선으로 이미 작용을 했다는 얘기니까 이 두 점들보다 더 강하고 심지어 8월 15일에는 더 뚫고 올라갔지만 더 빠졌죠. 그 얘기는 이 옐로우 라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작용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기준선으로 안 잡고 이 옐로우 라인을 기준선으로 잡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서도 작용을 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더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파란색 라인도 언제? 목요일에는 여기에 닿아서 시작할 때쯤에 이미 그려놨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까지 반전은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5일 날 이 옐로우 라인이 오렌지 라인이 돌파될 때 파란색 그려져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닿고 나서 이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얘를 더 그려줬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돼도 여기서 오픈해서 계속 랠리를 올라갔을 때 이곳이나 이곳에서 액션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빠져나왔을 때 여기서 세틀이 됐다는 얘기는 세틀이 된 게 아니죠. 여기서 더 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걸 기준선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왜 반등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차피 이거는 일자가 지나가면 얘는 그 비트코인은 이렇게 바뀌니까 세틀먼트나 뭐 클로즈 프라이스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고점 저점이 더 중요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날 지나가서 바로 떨어지자마자 여기서 오픈이 시작돼서 이제 반전해서 올라가서 결국은 옐로우 라인까지만 닿고 파란색까지 못 미치고 다시 빠진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 끝나니까. 이렇게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빨간색 패러렐 라인 중요하고 언제 파란색 라인을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올라가는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여기서도 작용했고 여기서도 계속 작용을 했었고 여기서는 그냥 힘없이 뚫렸지만 그거는 모멘텀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니까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반전할 거라고 해서 여기서 또 반전해서 지지받는 것과 확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 이 각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서 하나 더 패러렐 채널을 그려봅니다. 아까 CL에서 했던 것처럼
이 트렌드 라인과 패러렐한 라인을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빠졌을 때 왜 이 트렌드 라인을 이 패러렐 채널 안 그렸냐면 빠지니까 굳이 그릴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이게 패러렐 하려면 얘네들까지 사실은 포함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안 그렸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순간에 이 파란색 두 개도 그려야 되지만 이 패러렐 채널도 그려주는 게 좋았겠죠.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의 끝이 이 파란색 라인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옐로우 라인이 뚫려서 이 파란색 라인이 더 강한 전 고점이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패러렐 채널에 의해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고점들이 연결된 이 패러렐 채널의 어퍼 리밋이 반등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옐로우 라인보다 파란색이 더 강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패러렐 채널에서 어퍼 리밋에서 지지받았구나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보였죠. 위로 보면 여기에 보면 아직 옐로우 라인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뚫린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다른 무슨 레퍼런스가 될 만한 포인트들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딱 뚫고 올라가면 바로 27,902까지 25,203이 뚫렸다고 27,902까지 바로 솟는다? 물론 가능하죠. 뭐 비트코인이니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 뭐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이건 그래도 너무 크죠.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 잡을 게 또 따로 없죠. 그런데 다행히 패러렐 채널이 그 레퍼런스가 돼서 여기 찍고 내려왔다가 여기 찍고 내려왔다가 여기 찍고 내려왔다가 하면서 천천히 올라갈 뭐라고 해야 되죠?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기에 이 1, 2, 3, 4도 여기에서 어떤 딱히 레퍼런스가 될 만한 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패러렐 채널이 이미 존재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이 상승장에 조금씩 올라가는 힘을 비축을 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쭉 빠졌지만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는 여기서 힘을 모아서 모멘텀 받고 빠졌지만 이게 다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빨간색 라인을 지지선으로 다시 올라갈 때 더 치고 올라가서 25,000 넘어가서 27,000, 28,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했을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 이젠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게 오늘 비트코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CL도 패러렐 채널이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비트코인도 패러렐 채널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요새는 잘 안 쓰지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같은 것도 저는 자주 쓰고 전고점, 전저점, 트렌드 라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프라이스,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마켓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한지 그것만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마켓을 잘 읽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또 답을 드리든지 뭐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든지 뭐 커뮤니티에다가 올리든지 해서 답을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